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극복하고 있는 더블치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12지장암에 대해서 5년이 지나서 마지막 건강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정기검진 받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12지장암이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그리고 그 12지장암이 어떤 병명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왔는지,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고요.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신 분들이 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치료하는데 또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12지장암이 걸린 건 그 2017년 12월 달 건강검진이었어요. 보통 이제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때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2017년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중에는 하지 못하고 연말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연말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12월 달에 이제 내시경을 할 때 KMI라는 강남에 있는 KMI라는 건강검진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원이 나왔었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위 수면 내시경은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위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남자 선생님 분이셨는데요. 남자 선생님 분이 이거는 조직 검사를 했고 자기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용종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잘 모르니 일단 조직검사를 해봤으니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가급적 빨리 연락을 주시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게 아니겠지 하고 이제 연말에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식도 있고 또 연말 실적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빨리 병원에 와보라.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에 가게 되었고요. 병원에 가서는 제가 이제 그 결과지를 보니까 12지장에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암이 있다. 그리고 조직검사 그게 나왔으니 자기가 병원을 잡아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연계해 주신 것도 삼성병원이었고 제가 검색한 것도 삼성병원이어서 결국 삼성병원 12지장 쪽의 병변이었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에 가서 1차적인 진료를 받습니다. 소화기 내과에 가서 민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진료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삼성병원은 다시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수면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검진에서는 보호자가 없어도 수면으로 내시경을 진행을 해주지만 삼성병원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보호자를 뭐 어디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또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바로 오려고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수면을 하지 않고 내시경을 진행을 했었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2지장은 위를 지나서 내시경이 있고 그래서 또 여러 부위의 병변을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병원 첫 번째 비수면 내시경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그러니까 17년 12월 달이 말이었죠. 그때 할 때 거의 한 4-5군데를 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볼록한 부분이 있으면 다 떼는 조직검사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삼성병원에서 똑같이 이제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확인이 돼서 결국은 그 다음 외래 때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6월 18일 날로 병변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병원에서 신경내분비 종양을 확인하고 바로 산정 특례, 즉 암 환자로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그때는 참 기분이 묘했는데 어쨌든 그때 등록을 하고 올해 1월 1일 날 이제 5년이 지나서 해지가 되었는데 작년 10월 달쯤에 내시경을 했었기 때문에 올 6월 달로 최종 정기검진에 대한 내시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소화기 내과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크기가 1.2에 0.3cm였어요.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았고 해서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12지장은 그 두께가 아주 얇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위벽 두께가 0.7cm에서 1cm까지 두께가 되어 있지만 내장 같은 경우에도 한 4에서 5mm짜리 정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시경으로 안에서 이제 그 병변을 떼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12지장은 보통 3mm 안쪽으로 두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만 잘못 떼어내면 이게 천공이라고 해서 12지장이 빵꾸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소화기 내부는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진공 상태에 공기가 들어가서 복압이 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세균이 침범해서 폐혈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병이 걸릴 수가 있어서 보통 12지장에 대해서는 그 내과 의사분들도 잘 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것도 처음에는 모르고 삼성병원에서 2월 중순에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다른 병원에 일단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아산병원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아산병원에 아는 분을 수소문을 해서 갔었는데 그분은 일단 자기는 관찰이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병변을 제거하는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관찰만 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삼성병원에서 2월 18일 날 내시경으로 절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가 병변이 1cm가 넘는 병변이었지만 조직검사를 2번이나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화,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하고 나면 그 병변이 경화가 되어서 잘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삼성병원에서 2월 18일 날 시술을 하실 때 한꺼번에 떼어내지 못하고 결국 조각조각 떼어내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이것을 보통 이제 피스몰 제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암 병변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떼어내는 ER이나 ESD로 해서 한꺼번에 떼어내는 게 정상적인 치료 방법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피스몰로 해서 떼어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르곤가스로 이제 그 남아있는 병변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지혈과 동시에 지져서 없애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다 나은 줄 알았죠. 그 뒤에 이제 8월달에 폐암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 한번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그것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해 12월 달에 다시 한번 재발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내시경 시술을 하면 완벽하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재발을 하는 경우는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위든 대장이든 어디든 간에 내시경으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꽤 높더라고요. 1년에 뭐 한 3, 4%? 그래서 뭐 몇 년에 걸치면 결국은 5년 안에 3, 40%가 재발하는, 근데 저는 1년 안에 재발했으니까 그 경과이 많이 짧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게 재발을 했었고, 그래서 12월 달에 재발을 하고 나서 이게 소장 부위다 보니까 이 교수님한테 계속 받아야 되는지 교수님도 그걸 갖다가 좀 흔쾌히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간, 췌장 이쪽을 보는 외과 교수님한테 넘겨주셨어요. 혹시 외과 수술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넘겨주셨고, 그때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교수님께 제가 가보니 제가 병변이 있는 부위가 12지장 1부, 2부, 3부, 4부 중에서 2부 중에 속하는 부위였고, 그 부분은 간에서 넘어오는 담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췌장이 붙어 있는 곳하고 다 엮여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팽대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팽대부 지역에 있어서는 이게 휘풀 수술밖에 없고 외과 수술로는 아직까지는 외국에서는 그 12지장에 대한 일부만 떼어내고 담도 일부만 떼어내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수술이 보편화되지 못했고 결국 휘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휘풀 수술은 테이블 다이, 즉 수술하면서 죽는 확률도 5에서 10% 정도가 되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뭐 한 3%에서 5%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후유증이 무조건 절반 이상, 후유증이라는 것은 거의 뭐 식사를 하기도 힘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절반 이상 나타나고 절반이 아니신 분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수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외과 의사분이 휘풀 수술은 자기는 권하지 않고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내시경으로 치료해 볼 수 있으니 내시경으로 끝까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다시 와라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명 교수님한테 가서 내시경 시술을 18년 말에 한번 재발을 했으니까 19년 초에 다시 했었습니다. 19년 초에 다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서울대 병원 가서 신경 내분비 종양만 보는 PET-CT가 있어요. 그걸 제가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2지장 3, 4부에 뭐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다시 이제 삼성병원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이건 이제 소장 쪽에 가까워서 자기가 위파트라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소장 쪽을 보는 교수님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재수 치료를 받고 있는 장 교수님한테 그때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 교수님은 3, 4부에 있다는 거 그 영상 자료만 보시고 9년도 중반에 한 번 더 이제 찾아서 시술을 한다고 들어갔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잘 지내다가 20년도에 한 번 더 재발을 하고 21년도 봄에 한 번 더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재발을 했고요. 3번 재발 중에서 치료를 한 거는 2번은 치료를 하고 1번은 치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재발을 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떼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변이 이제 찾지를 못하고 다른 쪽을 떼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치료한 것은 21년 5월 달에 재발 병변을 치료를 했었고 그때는 떼어냈었습니다. 12지장 쪽은 이게 잘 암이 안 생기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암이 잘 생기지도 않고 소장이 암이 안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 췌장액이나 쓸개집이 직접 맞닿는 부분이라고 해서 암이 안 생긴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12지장 쪽은 거의 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0.1명, 0.3명 거의 안 생기는 병이고 그리고 보통도 선암인데 저같이 신경내분비 종양이 12지장에 생기는 확률은 그것보다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저번에 폐암도 제가 점막성 폐암으로 거의 희귀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2지장암도 그 희귀암으로 제가 발견을 했고 그 내시경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 내시경 치료를 하면서 느낀 것,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느낀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12지장 쪽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치료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외과적 수술은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소화기 내과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하시라는 거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병원마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병원을 3군데 갔는데 삼성병원은 한다고 했고 아산하고 서울대는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지장 쪽 병변 중에 그나마 내시경으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는 삼성병원이다. 제가 삼성병원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ESD로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아르곤가스로 지져서 없애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일본에 있는 논문에 의하면 아르곤가스, 그러니까 보통 그 12지장에 생기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선종 같은 경우에는 점막에서 생기지만 점막하 종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점막하 종양의 경우에는 한 번 치료로 잘 낫지를 않아서 결국 아르곤가스로 치료로 3번 이상 했을 때 완치가 되는 게 발견이 된다는 일본 논문이 많이 있어서 저도 교수님한테, 장 교수님한테나 민 교수님한테나 꼭 치료를 하기 전에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시고 아르곤가스를 한 번 더 줄여서 병변을 없애달라고 꼭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다가, 왜냐하면 이게 워낙 희귀암이니까 그 제가 말씀하시는 분 듣고 그렇게 꼭 치료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여러 번 재발을 하긴 했지만 21년 5월 이후에 지금 2년, 3년, 올해 2년차, 그 뒤로 2년이 지나서 요번에 4번 내시경을 했는데 요번에 안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셨고 그 1년 뒤에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교수님하고 요번에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경내분비 종양은 옛날에는 유암종이라고 불렸고 온몸에 퍼지기 쉽고 특히 간으로 잘 전이게 되고 사람들이 그 호르몬, 요새 호르몬에 의해서 그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아주 호르몬 계통의 암인데 이 암이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치료약이나 이런 게 아직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걸 발견하셨다면 일단 내시경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은 삼성병원 한번 찾아가 보시고 항암 쪽으로 관리를 잘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산병원에
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소화기 내과 분이신데 그쪽으로 가서 검사나 치료에 대한 걸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12지장암을 17년 말에 걸려서 어떻게 발견했고 어떻게 치료했고 계속 재발한 경과들, 그리고 그 재발하고 나서 이제까지 흘러온 과정들, 그리고 이제 최초에 걸렸을 때부터 5년이 되어서 마지막 5년차 검진을 했던 것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신경기 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물어보시거나 하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